무너진 이승만 정권. 자유당은 돌연 제4대 대통령 선거를 1960년 3월 15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건국 이래 굳어진 5월 선거를 깬 파격이었다. 뒤에는 물론 정략이 숨어 있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파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다. 개혁적인 신파와 보수적인 구파 간의 경쟁은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파벌 싸움을 부추겨 전선을 분산시키고 양대 세력이 뭉칠 시간을 주지 않으려 선거 일정을 당긴 것이었다. 야당이 선거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동력을 앗아버리겠다는 계산이었다. 1959년 11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선거에서 구파의 조병옥 당수가 뽑혔다. 장면 박사는 불과 3표 차였다. 다음날 치러진 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거꾸로 장면 박사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장면 박사의 강원도당 책임자였던 나는 전력을 다해 장 박사를 도왔다. 부통령 선거운동 때 나는 트럭에 올라 확성기에 대고 가드방송을 하고 다녔다. 어느 날 강원도 부대 앞을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철조망으로 몰려오더니 손전지를 서로 달라고 소리쳤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를 뒤따라오던 자유당 유세 차량도 군인들에게 손전지를 줬으나 군인들은 받지 않고 가버렸다.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미 민심은 자유당을 떠나버렸다. 그런데 다시 4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되었다. 조병옥 후보가 쓰러진 것이다. 너나 없이 신익희 후보의 돌연한 죽음을 떠올렸다. 불길했다. 조 후보는 이듬해 1월 29일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지만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조 박사는 미 군정 경무부장을 지냈다. 군정 경무부장으로서 조 박사의 행적은 높이 평가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로는 줄기차게 독재에 맞서 싸웠다. 조 박사가 없는 야당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지도력은 탁월했다. 거기에 아량까지 지녔다. 특히 1956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신익희 선생에게 후보를 자진 양보해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정치인으로서의 금도를 지녔고 무엇보다 용기 있는 분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 박사를 등록했고 이미 마감 시한이 지났기에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없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경쟁 상대 없이 선거 전에 당선이 확정된 셈이었다. 자연 선거의 모든 눈과 귀는 부통령 선출로 옮겨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4년 전보다 더욱 늙었고 권력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직은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구파는 조 후보가 사라진 선거판에 소극적이었다. 자유당은 달랐다. 최고 권력자 이승만을 노약했고 그의 틀림없는 부하 이기붕은 병약했다. 권력에 기생하는 무리들에게는 이승만 권력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보였을 것이다. 제1공화국은 곧 철저하게 이승만 공화국이었다. 6.25 당시에 무책임한 처신 하나만으로도 권좌에서 축출되었어야 마땅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독재 기반이 강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대통령 주위에는 노역을 부추기는 친일파 간신배가 우글거렸다. 두꺼운 인해 장막이 쳐졌다. 제2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 1952년 정치파동, 농림부 부정사건, 4.45 개헌파동, 경향신문 폐간, 불온문서 투입 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폭정, 악정, 실정이 계속되었다. 권력이나 돈만 있으면 군대도 가지 않았다. 각종 원조금으로는 사역 채우기에 바빴다. 검은 돈이 너무 흔했다. 모든 것은 돈과 권력이 지배했다. 이승만에게는 고집은 있었지만 철학이 없었다. 신념에 흔들리는 지도자 주변에는 간신배가 들끓게 마련이다. 그것은 뜨거운 권력을 향해 생명을 걸고 달라붙는 나방들의 어지러운 고개에 다름 아니었다. 나라는 이렇듯 어지러웠다. 대중 기반이 허약한 정부를 유지하려면 가장 무서운 정부로 위장해야 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통해 민심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집권 연장을 획책했다. 3.15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분노와 자유당 정권의 폭정은 그 강도가 비슷해졌다. 돈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더러운 선거는 언론을 경고해도 착착 진행되었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구철회, 김규만, 김삭, 송영주, 허윤수 등이 돈에 팔려 자유당에 입당했다. 이승만은 가는 곳마다 이기붕을 뽑아야
이 나라가 잘 된다고 했다. 전남 여수와 강산에서는 민주당원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깡패 집단인 신도안의 반공청년단, 이마수의 반공예술인단, 이정재의 동대문 조직 등이 자유당을 지키는 충견이 되어 날뛰었다. 정 부통령 선거일인 3월 15일 나라는 그야말로 불법 무법 천지였다. 곳곳에서 경찰과 반공청년단이 투표소를 포위했고 야당 참관인들은 돈에 매수당하거나 몰매를 맞고 투표소에서 쫓겨났다. 김포에서는 자리를 지키겠다던 야당 참관인을 괴한들이 칼로 찌르고 달아났다. 사전투표, 무더기표로 자유당 표가 유권자보다 많이 나오는 지역이 속출했다. 당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중단하고 투표를 깎아내리느라 진땀을 흘렸다. 자유당은 사방팔방으로 전통을 띄웠다. 이기붕의 표를 줄여라. 전국 어디서나 비슷했다. 마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야당 참관인이 쫓겨나고 투표용지를 거꾸로 접게 하여 사실상 공개 투표를 하게 했고 좀 의심스럽다 하는 사람의 투표용지는 아예 뺏어가 버렸다. 그러자 시민들이 부정선거 폭로 방송이 한창인 민주당 사무소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오후 3시가 넘을 무렵 시민과 민주당원들이 시위에 돌입했다. 경찰의 제지로 일단 해산했던 시위대는 어둠이 내리는 저녁 7시 민주당사 앞에 모였다. 그 수가 1000명이 넘었다. 학생들과 합세해 시청을 향해 나아갔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함성이 쏟아졌다. 공정선거 실시하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끝내 성난 군중과 당황한 경찰이 충돌했다. 경찰 소방차가 물을 뿜으며 시위대를 향해 돌진했다. 시민 학생들은 맹렬하게 돌멩이를 던졌다. 소방차 운전사가 달아나고 소방차는 저 혼자 달리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고압선이 흐르던 전신주가 쓰러지자 마산 시내는 암흑세계를 변했다. 순간 사위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일순 어둠 속에 잠겼다. 그러자 갑자기 총성이 정적을 찢었다. 암흑 속의 마산 시내는 총소리와 빈방소리가 엉켰다. 시위대는 여러 갈래로 몰려다녔고 경찰은 지프차와 소방차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시위대를 추적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총소리는 자정 무렵에야 멎었다. 이날 밤 4.19 혁명의 가장 고운 꽃 김주열이 죽었다. 17세 마산 상고 입학생이었다. 경찰이 발표한 고성능 최루탄은 터지지 않고 김주열의 눈 속에 박혔다. 경찰은 주검이 너무 참혹하자 시체에 돌을 매달아 바닷속에 버렸다. 그러나 실종 27일 만에 김주열은 그 돌을 뿌리치고 떠올랐다.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돌아갔다. 나는 당시 인사동에 있는 민주당 당사에서 선전부 차장을 맡고 있었다. 선전부장은 조재천 의원이었는데 명대변인 출신으로 당시 가장 촉망받던 야당의 스타 정치인이었다. 그는 4.19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장면 박사는 부통령 선거에서 참패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외침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산에서 들려오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유혈 충돌 소식은 전국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전국 각지에서 탄원이 빗발쳤다. 민주당이 나서 달라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4월 6일 부정선거 규탄 가두 시위를 하기로 했다. 나와 김홍주 둘이서 확성기를 목에 걸기로 했다. 시위대 앞과 뒤에서 구호를 외치는 역할을 내가 맡았다.